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수연 65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50대 초반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기분 좋은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남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5세 할머니가 어떻게 그 조직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혹시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온라인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저는 1959년생, 올해 65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았어요.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아이는 딸 하나뿐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2021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이었어요. 투병 기간도 짧았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장례식 후에 딸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 미국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들 방해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자존심도 있었어요. 아직 젊은데 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생활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동네 아는 분들과 마주쳐도 서로 안부만 묻고 지나가는 정도였죠.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어요.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김영숙이가 제안했어요. 수연아, 너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봐. 뭘 하라고? 요즘 시니어 모임도 많고 취미 활동도 많잖아. 등산이라도 해봐.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시도해봤어요. 등산 모임도 나가보고 요가 클래스도 들어보고.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일시적인 만남들이었거든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수연아, 데이팅 앱 해봐. 뭐라고? 데이팅 앱? 응, 요즘 중년들도 많이 해. 새로운 인연 만나는 거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50에서 60대도 많이 해. 나도 하고 있어. 영숙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50에서 60대 남성들의 프로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진짜야? 물론이지. 나도 몇 명이랑 만나봤어. 만나서 뭐래?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로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을 만드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사진은 뭘 올려야 하지? 자기소개는 어떻게 써야 하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65세 정수연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취미는 독서, 영화 감상, 산책입니다.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 중에서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어요. 그리고 나이는 솔직하게 65세로 적었어요.
프로필을 올리고 나니 떨렸어요.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인사드려요. 수연님 반갑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고 있어요. 사진 보니까 정말 젊어 보이세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놀랐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님.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62세고 은퇴 후에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님처럼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정중하고 진중한 느낌이었어요. 박현우 씨의 프로필을 자세히 봤어요. 62세, 키 175cm, 서울 거주, 대학교 졸업, 직업은 은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점잖아 보였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정장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아내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취미는 독서, 등산, 클래식 음악 감상입니다. 왠지 신뢰가 갔어요. 공무원이었다는 것도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님. 저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커피 한 잔 좋죠. 그 후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일상 이야기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도 오늘 한강에 산책 갔다 왔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책 읽거나 TV 보면서 지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요. 현우님은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현우 씨가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수연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실제로 만나서 커피 마실까요? 설렜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남자와 만나는 거였거든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하고 좋은 곳 알고 있어요. 날짜를 정하고 만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만나기 전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뭘 입고 가지? 뭘 이야기하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당일 아침 옷장을 뒤져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요. 거울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65세 치고는 정말 젊어 보이네. 스스로 생각해도 그랬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사진보다 실제가 더 좋아 보였어요. 정말 신사적이고 점잖아 보였어요. 수연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수연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사진보다 훨씬 더요. 50대 초반으로 보여요. 그 순간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현우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커피값을 당연히 자기가 내겠다고 했고 의자도 빼주고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대화도 재미있었어요. 수연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에세이를 주로 읽어요. 요즘에는 공지영 작가 책에 빠져 있어요. 아, 공지영요. 저도 좋아해요. 도가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문학에 대한 조예도 깊었어요. 수연님,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특히 쇼팽을 좋아해요. 우와, 취향이 비슷하네요. 저도 쇼팽을 제일 좋아해요. 언젠가 함께 콘서트 보러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수연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 즐거웠어요. 헤어지면서 손까지 살짝 잡아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영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62세 공무원 출신이야. 정말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좋겠다. 조심하면서 만나봐. 그날 밤 현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연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연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수연님, 여기 경치 정말 좋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하네요. 현우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벤치에 앉자고 하고, 목마르면 음료수를 사주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미술관에 갔어요. 수연님, 미술에 관심 있으세요? 많이는 모르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현우 씨가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정말 박식했어요. 이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인데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수연님, 오늘은 제가 좋은 곳 예약했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현우 씨, 이런 비싼 곳에서.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수연님 같은 분과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다. 한 달 정도 만나니까 현우 씨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님, 솔직히 말하면 이혼 후에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셨겠어요. 저도 남편 잃고 나서 그 기분 알아요. 수연님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끌렸어요. 그리고 현우 씨는 제게 작은 선물들을 자주 가져왔어요. 꽃다발, 예쁜 스카프, 책. 수연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수연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현우 씨가 직접 집까지 와서 죽을 끓여줬어요. 수연님, 몸살 감기는 따뜻한 죽이 최고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끓여준 죽이었어요.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정성까지. 수연님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2개월 정도 만나던 어느 날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연님, 혹시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괜찮아요. 남편이 보험금도 남겨놓고 집도 있고. 다행이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그때는 단순히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수연님은 투자 같은 거 해보셨어요? 투자요? 잘 몰라요. 남편이 다 알아서 했거든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가요? 저는 공무원 시절에 투자 공부를 좀 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친절하게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대화도 했어요. 수연님, 혹시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하세요? 여러 군데 나눠서 해요. 왜요? 요즘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서요. 같은 돈이라도 더 유리한 곳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잘 몰랐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직원들이랑도 친해서 좋은 상품 소개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3개월쯤 만나던 어느 날 현우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님,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투자 정보를 얻었어요. 투자 정보요? 네, 제 후배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데 확실한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인데요? 한 중소기업 주식인데 곧 대기업에서 인수할 예정이래요. 확실한 내부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저한테 왜? 수연님이 좋으시니까요. 혼자 좋은 기회를 놓치기 아까워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주식은 잘 몰라요. 무서워요. 수연님, 이건 무위험 고수익이에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먼저 해볼게요. 결과 보시고 결정하세요. 일주일 후 현우 씨가 흥분해서 연락 왔어요. 수연님,
대박 났어요. 일주일 만에 30% 수익 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1,000만 원 넣었는데 1,300만 원이 됐어요. 증권 계좌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수익이 나 있었어요. 수연님도 빨리 하세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현우 씨의 성공 사례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100% 안전해요.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돼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적게 해보세요.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 씨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증권 계좌 만들기부터 주식 매수까지. 수연님은 그냥 계좌에 돈만 넣어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편했어요. 복잡한 건 모르겠고 현우 씨가 다 해주니까. 며칠 후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500만 원이 58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수연님 축하해요. 80만 원 수익이에요. 정말이네요. 신기해요. 이제 믿으시죠? 더 큰 금액으로 해볼까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첫 번째 투자가 성공하자 현우 씨가 더 큰 투자를 제안했어요. 수연님, 이번에는 더 좋은 정보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확실한 정보예요. 어떤 정책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인데 특정 회사의 주가가 폭등할 예정이래요. 이번에는 2천만 원을 제안했어요. 2천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수연님,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요. 최소 50% 이상 수익 날 거예요. 정말 확실해요? 제 모든 걸 걸고 보장해요. 만약 손해나면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결국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일주일 후 또 수익이 났어요. 2천만 원이 2,6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수연님 대단하시네요. 600만 원 수익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러면서 현우 씨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두 번의 성공 후 현우 씨가 더 큰 제안을 했어요. 수연님,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또 뭔가요? 해외 부동산 투자인데요.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예요. 해외 부동산이요? 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프로젝트예요. 1년 후에 3배 수익이 날 거예요. 3배요? 네, 5천만 원 투자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큰 금액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수연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제가 먼저 1억 투자했어요. 1억이요? 네, 그만큼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서류도 보여줬어요. 정말 그럴듯한 투자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5천만 원은. 수연님, 지금까지 제가 틀린 적 있나요?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투자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수연님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5천만 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저는 딸에게 상의해보기로 했어요. 미국에 있는 딸 은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상의할 게 있어. 네, 엄마. 뭐예요? 엄마가 요즘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은정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그렇게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왜 엄마한테 투자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니까. 엄마, 혹시 그 사람 사진이나 개인정보 확인해 보셨어요? 뭘 확인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거요. 생각해보니 저는 현우 씨의 신분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신분증까지 볼 필요 있나? 엄마, 요즘 데이팅 앱 사기가 많다고 해요. 조심하세요. 딸의 말에 조금 불안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딸과 통화한 후로 현우 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우 씨,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간 현우 씨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신분증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서로 더 알아가려고요. 수연님,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요? 서로 믿는 사이잖아요.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신분증은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발견했어요. 현우 씨가 쓰는 핸드폰이 계속 바뀌는 거였어요. 현우 씨, 핸드폰 바꾸셨네요? 아, 이거요? 회사 폰이에요. 회사 폰요? 은퇴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컨설팅 일을 좀 하고 있어서요.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리고 현우 씨는 항상 카페에서만 만나자고 했어요. 현우 씨 집은 어디세요? 강남 쪽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럼 제 집에 한번 오세요. 수연님 집에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의심이 커지면서 저는 현우 씨를 몰래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헤어진 후 몰래 따라가 봤어요. 현우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더니 어떤 오피스텔에 들어갔어요. 저기가 집인가? 하지만 30분 후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현우 씨가 다른 중년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여성도 60대 정도로 보였어요. 현우 씨는 그 여성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설마 나만 만나는 게 아니구나.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현우 씨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박현우, 62세, 공무원.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딸 은정이가 도움을 줬어요. 엄마, 제가 미국에서 사설 탐정 알아볼게요. 사설 탐정까지? 엄마, 5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며칠 후 은정이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왜? 뭔 일이야? 그 사람 가짜예요. 뭐라고? 박현우라는 이름도 가짜고 나이도 가짜예요. 실제로는 45세 이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조직적으로? 네, 전국의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래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달콤한 말, 로맨틱한 데이트, 투자 권유.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현우 씨. 아니, 이태훈은 로맨스 스캠 전문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이 조직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1단계 데이팅 앱에서 중년 여성 타겟 선정. 2단계 가짜 프로필로 접근해서 호감 얻기. 3단계 로맨틱한 관계 형성 후 신뢰 구축. 4단계 소액 투자로 신뢰도 높이기. 5단계 대형 투자 유도에서 거액 편취.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성공했던 투자들도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라 그들이 미리 준비한 가짜 수익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제가 투자한 5천만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거였어요. 동남아시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말이에요. 엄마, 이거 되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내 돈은 다 날아간 거야?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엄마, 이 사기꾼들을 반드시 잡아야겠어. 먼저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할머니,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해외 계좌로 빠진 돈은 추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어요. 이태훈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현우 씨, 투자금 회수하고 싶어요. 수연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투자 기간이 안 됐잖아요. 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태훈이라는 것도 45세라는 것도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 순간 이태훈의 얼굴이 변했어요. 수연님, 뭔 소리예요? 사기 그만 치고 내 돈 돌려줘요. 이태훈은 발뺌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돌려주면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당신들 조직 전체를 다 폭로할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언론에 제보했어요.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심층 취재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 제보로 MBC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데이팅 앱 로맨스 스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요. 그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졌어요. 이태훈과 그 조직은 결국 검거되었어요. 제 돈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로맨스 스캠 피해 방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경찰청과 함께 예방 교육도 하고 피해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투자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65세 정수연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